네, 이번 시간에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아주 몇 명의 친구들이 아직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보강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학습 자료가 없는 만큼 이렇게 색깔 펜을 구분해서 검은색 펜으로 먼저 깔끔하게 요 필기를 해주세요. 노트 한 페이지 전체를 요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 펜, 파란색 펜, 빨간색 펜을 이용하고 형광펜까지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필기를 예쁘게 하셔야지 예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최대한 예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적었다는 걸 전제로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품사와 문장 성분인데 품사가 뭐예요? 적혀있죠? 단어의 종류입니다. 단어가 뭡니까? 의미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품사, 단어의 종류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 거거든요. 문장이 뭐냐면 절에다가 마침표를 찍은 건데 그럼 절이 뭔데요? 단어 2개 이상의 의미 덩어리인데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I love you. 단어가 몇 개죠? 요거에 사례를 들면 I love you 단어가 총 3개죠. 그런데 해석이 되나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가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의 의미 덩어리죠. 그러면서 주어랑 동사 관계도 있네요. 마침표까지 찍으면 이게 하나의 절이고 점까지 찍었으니까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형성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먼저 단어의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단어의 종류에는 명사,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죠. 이름.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에요. n으로 표시할 거니까 알아두시고 우리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는요. 상태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A도 중요하고 어미를 꼭 외우셔야 한다 그랬어요. 한국말 어미는 는, 니은, 의로 끝나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 단어를 보고 국어의 단어를 보고 얘 형용사입니다. 명사입니다. 동사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사는요. AD로 표시를 할 거고요.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미는 뭐뭐 하게, 뭐뭐 히 등등등, 자세히, 행복하게 등등등인데 어미를 외우기에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어미를 외운다기보다는 시간, 장소, 이유, 정도 따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는요.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형용사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모든 동사는 어미가 뭐뭐 다로 끝나요. 그래서 존재하다 이런 것들이 상태였죠. 그래서 어미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 뭐 사례를 들면 존재하다, 담다 이런 것들이 상태죠. 동작은 뭐 먹다, 마시다, 공부하다, 놀다, 뛰다 등등의 의미가 바로 동작이겠습니다. 다로 끝나죠? 이거 동사군요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이걸 한번 품사를 적어 볼게요. I, 나죠? 나는 지금 주어 자리에 사용하는 주격으로 인칭 대명사의 격은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인칭 대명사는 결국에는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로서 본질적으로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명사. 인칭 대명사죠. 명사. 해피는 형용사, 행복한, 니은으로 끝나죠. very, 매우, 매우 부사입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매우. 그래서 요 영어로 적어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 요 NAAD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보이는 소년, 명사죠. 그래서 요거 N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M 하면은 이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뜻이 뭐예요? 이다. 이다. like도 좋아하다. 동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뜻도 한번 적어볼게. 나, 행복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다. 그 다음 매우, 그 다음 소년, 뭐뭐이다, 무엇을 좋아하다. 그게 이제 동사죠. 이다도 동사고.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게 우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건 알고 있죠? 문장은 모두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장. 바로 평서문의 어순입니다. 이건 평범한 순서의 문장, 평서문은 이렇게 주어 동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 I를 한번 해볼게. I 다음에 like boy를 해볼게요. 사실 보이는 소년이고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이 특정한 소년이 아니고 그냥 소년 한 명 처음 언급할 때 관사 어를 좀 써줘야 돼요. 그래서 관사는 조금 복잡하면 좀 처음 언급할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어를 붙여준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I like a boy. 난 한 소년을 좋아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 속의 역할을 한번 봐볼게요. 단어의 문장 속 역할. 주어가 뭐였죠? 동사를 하는 동사의 주체입니다. 동사의 행위자. 그러면 like는 지금 동작이죠. 무엇을 좋아하다. 동사입니다. 그 왼쪽이 동사의 행위자. 바로 주어입니다. 동사의 주체. 동작을 하는 애야. 그러면 나는 한 소년을 좋아해. 그럼 한 소년 입장에서는 좋아함을 다하죠. 동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의 대상. 그럼 이거를 목적어, object의 약자로 오까지 꼭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봅시다. like 앞에는 누구 자리? 주어 자리. like 뒤에는 누구 자리?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like 뒤가 목적어 자리란 거를 꼭 기억하고 동작의 대상이 되죠. 그 뒤에 한번 happy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I like happy. 나는 행복한을 좋아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형용사는 안 되고 뭐만 된다? 명사만 된다. 선생님, 부사는요? 부사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very. 나는 아주를 좋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어 자리에도 해피를 집어넣어 볼까요? 행복하는 좋아한다 소년을. 그 다음 베리 집어넣어봐. 매우는 좋아한다 소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모두 다 뭐다? 명사입니다. 모두 다 명사예요. 쉽죠? 그럼 명사의 문장 속 역할 지금까지 나온 게 뭐가 있죠? 주어,
그리고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예문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위에 올라가 볼게요.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다였어요. 그런데 비동사 뜻은요, 이다예요. I am. 이때 비동사도 동사고 뜻은 이다야. 이다. 이다라는 행동을 당할 수가 있나요? 이다는 사실 동작이 아니죠. 이다는 등호 그 자체로서 수학에서 A는 B 이다. 요게 이다야. 등호 그 자체야.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있는 요 단어는요. 비동사 뒤에 올 단어는요. 주어랑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등호 관계가 성립되고요. 주어랑 등호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은 주어의 상태나 지위를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어의 상태나 여기 요 뒤를 주어의 상태나 지위를 보충 설명하는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목적어랑은 다르잖아. 내가 한 소년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소년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다, 땡땡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럼 나는 학생, 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like 뒤에 오는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와는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름을 따로 지었습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라고 지었고요. 영어로는 compliment예요. 영어로는 compliment. 그래서 C로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런데 우리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바로 목적격 보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형식까지 포함하면은 요 설명이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까지 주어나 목적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형식에서는 이거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오 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 둘 다 보호기 때문에 한 번에 개념을 정리할 때 둘 다 포함시키려고 주어나 목적어, 이때 사가 아니에요. 나야 나.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선생님 이 형식이 뭐예요? 왼쪽을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해요. 문장의 이 형식.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것을 오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오 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걸 합쳐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를 공부할 때는 이 형식과 오 형식의 존재를 다 알고 왜 정의를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 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밑에 가볼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형식 기준으로만 설명해 볼게요. I am 하고 여기에 한번 단어를 집어넣어 보자. a boy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a boy. 나는 소년이다. 말 되나요? 말 되죠. 그 다음 happy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 happy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비동사 뒤가 보어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행복한 플러스 이다. 행복하다. 말 되죠. 그 다음에 very 한번 집어넣어 볼까? 나는 매우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정리해 볼까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해피하고 보이 바로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그럼 명사의 문장수 역할은 하나가 추가됐죠? I am a boy. boy가 명사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네. 그 다음 형용사의 문장수 역할 I am happy. happy가 형용사인데 보어 자리에 들어왔죠.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다시 뭐라고요?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공부를 똑바로 해놓으셔야 돼요. 반복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건 스스로 저처럼 예문을 들어가지고 명사랑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네. 비동사 뒤는 목적어 아니고 보어라고 부르더라. 왜 보어라고 불러? 주어의 상태나 지위를 보충 설명하니까. 선생님, 상태나 지위를 보충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해피 같은 경우에는 상태죠. 주어, 내가 행복한 상태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분 같은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이 같은 경우에는 지위인데 이 나이대 그리고 성별까지 알려주니까 그걸 지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상태도 반영이 되는 거죠. 나이대도 어느 정도의 뭐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10대이면서 성별이 남자인 그런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지위라고 한다면 student, 사회적 지위라고 봐야겠죠. 사회적 역할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식어를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수식어. 수식어는요. 요거 I am a boy에서 명사 앞자리가 여기에 happy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 지금 형용사가 있죠. 이 형용사는 I am happy랑 다르죠. I am happy는 명사 앞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사 앞에 있네. 그래서 행복한 소년. 이때 happy는요. 생략을 한번 해볼까? 생략을 해도 말이 되죠. I am a boy. 그러니까 이 happy는 생략이 되면서 명사 앞에 있고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어고 뭘 수식해줘?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 자리에 very를 집어넣어봐. I am a very boy. 나는 아주 소년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때 happy는요. 수식어 역할을 하고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선생님, 수식어가 뭐예요?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말로써 수식어는 생략이 가능한 부가 성분이에요. 부가 성분. 그래서 써볼게.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말로 이 꾸며줌이 같은 말로는 수식이에요. 수식하는 말. 요 수식어는요.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다. 됐죠? 선생님, 네. 그럼 동사는요. 서술어 이거 뭐예요? 우리 문장 속에서 서술어는요. 주어에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다로 끝나요. 1대1 대응으로서 동사가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고 1대1 대응이요. 동사만이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현행 문법에서는 서술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서술어를 그냥 동사라고 불러요. 왜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동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서술어이자 곧 동사다. 그래서 동사는 동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명사, 형용사, 부사,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의 관계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사실 주어,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만 주목하면 돼요?
바로 보어랑 수식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어를 공부할 때 먼저 익혀야 되는 게 보어의 위치, 바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구나 인식을 해줘야 돼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인데 그 이유는 비동사는 등호 그 자체라서 비동사 뒤에 오는 단어는 앞에 있는 주어랑 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거를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주어의 상태나 지위를 보충 설명하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해피랑 보이 각각 형용사와 명사만 가능하다. 그러면 수식어 자리는 어딘데요? 명사 앞자리가 수식어 자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고 수식어의 특징은 없어도 말이 되긴 합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보어랑 비교해 보세요. 보어에서는 I am a boy에서 boy가 빠졌다고 쳐봐. 그러면 I am. 나는 이다. 말이 안 되죠. 이 보어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성분이라면 수식어는 생략이 가능한 부가 성분입니다. 이런 걸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리만 딱 인식하면 돼. 그러면 수식어, 바로 형용사가 될 수 있었고 명사 앞에서 누구를 꾸며줬어요? 명사를 꾸며줬죠. 명사 수식.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친구를 찾으러 갑니다. 바로 부사예요.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밑에다 써놨죠. sadly, 이게 부사거든요. 슬프게도 란 뜻인데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서 이거 문장 전체 수식. 없어도 됩니다.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He failed the test.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가 시험에서 떨어진 전체의 상황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의 문장수 역할 뭐가 있다? 수식어. 근데 수식의 대상이 달랐죠? 바로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요. 또 차분히 보세요. 형용사 kind,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지금 명사 앞인가요? 아니면 비동사 뒤인가요? 명사 앞이 없죠. 지금 명사가 뒤에 없잖아요. kind 뒤에. 그러니까 kind는 비동사 뒤에 오는 보어로서 주어 he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주어의 상태나 특징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고 그는 친절하다가 되죠. 이때 kind는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 성분으로서 수식어가 아닌 보어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어로 사용이 될 땐 명사 앞에 있어야 돼요.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kind person. 그러면 이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건데. 왼쪽의 kind는 뒤에 명사가 없죠? 얘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있다. 이때 very를 한번 볼까요? very는 매우라는 표현으로서 부사예요, 부사. 이 부사가 형용사 앞에서 매우 친절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요, thank you very much. 너에게 아주 많이 감사해. 이때 아주가 부사, 많이도 부사예요. 부사 앞에서 다른 부사 much를 꾸며줘요. 다른 부사 수식. 그리고 much가요, 이렇게 think, 감사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동사 수식. 이렇게 부사는 수식어 역할만 합니다.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형용사랑 뭐? 부사. 부사는 누구를 꾸며줬어요? 총 4가지가 있었죠? 문장 전체, 동사, 형용사, 부사, 특히 이제 다른 부사라고 표현을 하죠? 수식을 했습니다. 다른 부사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어차피 자기 스스로를 꾸며주진 않으니까. 그러면 전체의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쉬운 예문으로 단어가
어떤 품사이며 그 품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명사가 무엇인지, 형용사가 무엇인지, 부사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채점도 해보고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그게 안 나오면 써가지고 셀프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셀프 테스트 하는 방법은 품사 요거 비워두시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요거 비워두고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맨 첫 화면에서 이거를 적으세요 한 그 첫 화면 있죠? 첫 화면 아예 없던 그 첫 화면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첫 화면을 다시 한번 두 번째 페이지에 쓴 다음에 본인이 쭉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채점해보고 어디가 헷갈리는지 그 개념 다시 공부하고 그거 한 10번 정도 하면 완벽하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법의 근간이에요. 품사랑 문장 성분만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도 확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든 문법이 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속 복습을 해주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문법 쉽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셀프 테스트 한 다음에 저한테 인증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